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중간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0.7%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다우도 1.11%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무역 전쟁 우려도 있지만 PMI 지수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유럽과 미국이 동시에 공개가 됐는데 양쪽 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럽과 미국 전부 다 1%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 이상 빠졌었는데, 오늘 장중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 급 반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거센 매도로 인하여서 우리 증시가 또 한 번 하락을 했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미리 다 알고 계셨죠. 어제 코스닥은 기관 매도가 너무 거세고 반대 매매를 주의하셔야 된다. 반대 매매가 또 반대 매매를 부르고 연속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반등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반대 매매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중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낙폭이 훨씬 더 높고, 지금 심지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일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유럽장이 새빨갛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미국과 유럽 증시를 따라서 반등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까요? 아니면은 또 한 번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우리 증시는 또 한 번 하락을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6시 44분인데 시간의 단일가는 끝났으나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해외 야간 선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해보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내일 올라올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락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1.74까지 내려갔는데 중간에 이 밑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막판에 좀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도 얘네도 이제 1% 이상 빠지죠. 무역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은 제 아무리 다우라고 해도 버텨도 지난번처럼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빠졌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큰 투매가 나오고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얘네도 지금 신고가 앞까지 이미 한번 찍었었고, 이제 이 밑에서 지지 못해주면은 얘네도 투매 나와서 막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유럽과 미국에서 PMI 지수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뭐 고용 쪽은 좋았어요. 실업률은 연중 최저, 그리고 고용률은 연중 최고 해서 그 고용지표라던가 이런 거는 되게 좋게 나와서 금리 인상할 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FOMC 때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뭐 PMI라던가 이쪽 같은 경우에는 무역전쟁의 여파가 확실하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죠.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도 역대 최고고 고용률은 역대 최저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PMI 지수라던가 GDP라던가 여러 가지 발표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우리 증시가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일 난 게 유가가 5.7% 급락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들처럼 장기전에 돌입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국제 유가가 5.7% 급락을 했어요. 전날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1.2% 정도 빠지고, 그 다음 날에도 약간 빠지면서 61불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58불, 50불대를 깼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 이번에 기름값을 올린다고 했었는데 기름값을 또 다시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마 또 반영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환율은 1186, 0.17% 정도 하락을 하면서 1190 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증시가 반등이 안 나온 게 진짜 아쉽네요. 왜냐면은
우리는 다우하고 나스닥이 어제 내린 거를 선 반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은 경우는 0.56% 정도 빠졌었는데 미리 선 반영을 받았고 금요일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외국인이 팔아서 우리 증시가 못 갔죠. 저는 어제 외국인이 뭐 800억 원 매수 들어왔을 때 이야기했죠. 얘네 토스 리시브 그거 하고 있으니까 아무 필요 없다고. 어제 외국인이 이렇게 뭐 3일 연속 순매수 들어오면 뭐하냐. 수량이 너무 적다. 그리고 그 다음날 더 많이 팔 수 있다 했는데 정말 또 팔았어요. 기관은 어차피 오늘 뭐 3천억 원인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대 안 해도 돼요. 얘네 같은 경우에 하루에 3천억 원 사봤자 뭐 이거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6천억 원도 팔고 이틀 합쳐서 1억 4천도 팔고 막 그러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3천억 원 매수가 기관이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아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살펴보셔도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0.16%밖에 안 내렸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0.02% 오히려 상승을 했고 코스피가 제일로 안 올랐죠. 인도네시아가 보통 우리보다 안 좋은데 오늘 인도네시아도 오르면서 아니 뭐 아시아에서는 진짜 우리가 꼴찌네요. 자, 그리고 뭐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던가 페이스북, 아마존 전부 다 하락을 하고 말았죠.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0.26% 하락하면서 끝났는데 중간에 5% 이상 내려가지고 와 이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끝장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리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내리거든요. 일단 마이크론과 페이스북 이런 애들도 보면 알겠지만 얘도 내리고 그 다음에 아마존도 어제 내리고 오른 IT라던가 반도체 관련 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애플도 또 내리고 바닥 밑에 바닥이 더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1.65% 내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수급으로 증시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절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막 연중 최저치를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신고가 간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가 오늘 또 내렸습니다. 자, 어차피 얘네는 뭐 반등 나와봤자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이 오르진 않죠. 자, 여기 보시면은 또 나스닥 헬스케어 바이오 지수가 1.06% 내렸는데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 또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라서 얘네 이번에 여기 지지 깨주면은 얘네도 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좀 안 좋은 상황이 더 길어질 수가 있죠. 어차피 얘네는 헬스케어 특례법이 통과가 되면서 지금 뭐 혁신 개혁안 내고 뭐하고 하면은 여기서 버티다가 투매 팍 나오면서 안 좋은 쪽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필두로 계속 조사받고 공격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는 투심이 더 안 좋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은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심사 이거 한다고 하고 직원 구속했다 뭐 뉴스 나오고 이런 뉴스 계속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계속 때립니다. 뭐 현대바이오가 최근에 뭐 좀 오르긴 올랐지만 그런 개별주 형식의 일반 바이오 주식 말고 뭐 여기 시총 큰 거라던가 뭐 주변에 제약바이오 오른 게 없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도 1.34% 내렸고 뭐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도 안 나오죠. 얘네는 반대 매매를 준비하라고 여러분한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죠. 절대 지금 저거 뭐 싼 게 아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현재 희망 없다. 이번 분기 실적 안 좋았다. 다음 분기 좋을 것 같냐? 더 안 좋다. 지금 현재 뭐 바닥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저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2000선 깰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700선 깬다고 했는데 진짜 깨졌고 이제 코스피 2000 깨진다 해 저는 좀 보고 있는데 2000이 뭐 그렇다고 내일 모레 바로 깨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뺄 수도 있고 한 번에 확 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유럽장이라던가 미국장이 반등 나오니까 이렇게 좀 찌질찌질 거리면서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갔다가 최근에 그나마 코스피 지수를 받쳐줬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도 삼성전자가 또 빠지면서 오늘은 버텨주질 못했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1.58% 정도 빠졌었는데 얘네도 이제 여기 안 지지해주고 이렇게 빠지면은 연속적으로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연중 최고치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무역전쟁 뉴스 좋은 거 하나도 없죠. 6월 달에 G20 정상회담 끝나고 트럼프하고 시진핑이랑 안 만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안 오거나 안 만난다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 원래 6월 달에 시진핑이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그것 때문에 뭐 면세점이라던가 아니면은 화장품 요런 주식이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얘가 안 오면서 지금 계속 투매 나오고 있고 계속 내려가고 있고 지금 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자회사를 중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1개를 지금 철회하고 독자 생존의 길을 뭐 걷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주변을 찾아봐도 희망적인 뉴스라던가 좋은 뉴스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제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0.51% 정도 빠졌었고 외국인 매도가 되게 심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 야선이 생각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 매수가 지금은 없네요. 뭐 이건 끝나고 봐야 되고 지금 장 초반이니까 알 수 없고 자 제가 오늘 장 초반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찍어놨었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시간에 다닐까 시간 바뀐 거 아시죠? 옛날에는 동시호가를 8시부터 접수를 했고 그리고 8시 한 15분 정도 되면은 동시호가에서 지금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시간에 다닐까는 8시 30분에 끝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이 이제 시작될 경우에는 한 8시 50분 정도 되면은 원래 어느 정도 빠질지 대충 감이 옵니다. 장 시작 10분 전에 이제 어느 정도 빠질까 이게 윤곽이 잡히는데 지금은 저 동시호가 자체가 늦게 개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분 그러니까 한 8시 50분 돼도 페이크가 많아요. 근데 지금 페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나라 반대 매매를 주의하라. 지금은 장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10만 주 아니면 막 만 주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가짜 물량 테스트하는 거겠지가 아니라 진짜예요. 그거 진짜. 그거 많이 빠져가지고 반대 매매 나가는 거 그거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해서 제가 찍어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뭐예요? 코롱 티슈진이라던가 뭐 요런 애들 어제 다 많이 빠진 애들이잖아요. 뭐 토니몰이라던가 어제 15% 빠지고 뭐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항상 고점에서 지금 몇 프로 빠졌으니까 반대 매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반대 매매 나갑니다. 지수적으로도 지금 뭐 2600에서 2350 내려왔으니까 반대 매매 준비해야 됩니다.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장 시작 2분 전인데 빨간불이 하나도 안 뜨죠. 이게 투심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대매매 물량 이거를 종목으로 클릭해가지고 한번 보시면 아는데 반대매매 물량이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54분인데도 반대매매 물량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7%까지 찍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작하기 59분 8시 한 59분 전까지 이 반대매매 물량을 누군가 안 사주면은 이 가격에서 시작하자마자 갭 하락 맞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이 많다니까요. 특히 오늘 금요일이고. 그래서 어제 금요일이니까 오늘 우리 증시가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나스닥 야간 선물 지금 떡락 중인데 아무리 내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빨간색으로 상승한다고 해도 힘든 장이 될 것이다. 계속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시작부터서 이렇게 반대 매매 때려 맞고 하면은 장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어제 800억 원 외국인이 사고 3일 연속 매수 들어와서 이거 기대하신 분들은 주식 오래 못합니다. 이거 3일 빨간불 얘네가 들어온 게 아니라 기관과 외인이 최소 1000억 원 이상 양지수 최소 1000억 원 이상 사면서 들어와야 돼요. 근데 또 어때요? 개인이 팔아야 되는데 개인이 오늘 많이 팔았나요? 별로 팔지도 않았어요. 장중에 오늘 보니까 개인 또 사고 있어. 아니 개인은 조금 샀다 하면 계속 사요.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보면은 개인은 계속 사고 있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 또 개인만 사는데 언제까지 개인이 살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개인이 안 던지면 여러분 주식 안 올라요. 얘네는 어차피 공매도 치고 위에서 빼버리면은 그냥 무조건 수익인 거예요. 거기다 옵션까지 있으니까 옵션으로도 풋옵션으로도 밀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버티다 보면 내가 이긴다가 아니라 버티다가 내가 이제 정말 못 버티겠다 하면은 그때부터 올라요. 모두 다 똑같은 생각으로 버티지 하면은 결국 쟤는 안 올립니다. 지금 환차익 수익도 있고 공매도로도 수익 올릴 수 있고 풋옵션으로 밀어버려도 되고 세 가지 조건으로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선택지밖에 없죠. 오르지 않으면은 끝이다.
그리고 코스피 2.5% 정도 오르면은 이제 2000선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000선을 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00선 깨지면 어디까지 빠질까? 그걸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언제쯤 오를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막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뭐 손절을 하든 본인이 뭐 추매를 하든 그건 본인이 하셔야죠. 저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손절한 종목이 나중에 10년 뒤에 오르면은 10년 뒤에 와가지고 네가 손절하라고 해서 그때 손절했잖아 이렇게 따지실 분들 분명히 있으니까 남한테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본인이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2000선이나 이런 거 깨지면은 또 이제 연저점 한번 또 깨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빠질지는 며느리만 압니다. 일단은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이랑 뭐 만나서 뭐 회의를 해야 되는데 만나지를 않는데 지금 언제쯤 좋아질지 알 수가 없죠. 제가 지금 미국 대통령, 중국 대통령이 아니니.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600을 깨려면은 지금 퍼센트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12%? 예, 한 12% 정도 빠지면은 600선이 깨지는데 600선은 지난번에도 안 깨졌죠. 10월 달에도 600선은 안 깨졌어요. 지난번 저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이제 650을 터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나 아마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다음 달 FOMC가 언제죠? 6월 18일부터 19일인데 그 시즌에는 G20 정상회담도 있고 또 머리가 아파지겠네요. 그 전주에는 또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도 있고 아이고야 참 한치 앞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여러분 멈추질 않고 있어요. 코스닥은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더 부르고 뭐 600선까지는 아직 12%가 남아있다. 코스피보단 낫네가 아니라 얘네는 한 번 빠지면 멈출 수 없는 프링글스처럼 5%도 빠지고 4%도 빠지고 그러는 지수예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잘 빠진 몸매처럼 정말 잘 빠집니다. 얘는 4% 5% 빠지기 때문에 야 아직 한 12%까지 남아있네 괜찮아가 아니라 이게 1% 1% 빠진 거는 일상다반사고 한 번 빠지면은 4% 5% 빠지고 그 다음날 3%만 빠지면은 그냥 600선도 휙 하고 깰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는 게 야 지난 10월보단 낫지. 지난 10월 달에는 이렇게 대비할 시기도 안 주고 그냥 막 뺐다고. 지금 5월달 안 끝났어요. 아직 거래 5일 남았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슬램덩크의 안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여기서 더 빠져가지고 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5월달 끝난다고 6월달이 증시가 좋을까요? 이때는 10월달 딱 끝나고 증시가 반등이 나와서 힘든 10월이었다 이랬지만 지금은 힘든 10월이 아니라 힘든 5월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6월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제랑 또 똑같이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보세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른 종목이 257 종목, 내린 종목이 579 종목,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28 종목이 오르고 하락이 902 종목.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 종목 이상 내리고 있어요. 이거 딱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가 624 종목이 어제 더 내렸었고 오늘은 578. 그리고 항상 내린 종목보다 오른 종목이 더 적죠. 그래서 분할 매수라던가 포트의 다양화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늘 뭐 258 종목 막 오른 게 뭐 스펙 관련주라던가 소형주라던가 아니면은 계잡주 형식 이런 종목이 올랐는데 내 포트에 여기에 있는 종목이 있으면은 평소에 주식을 정말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도 필요 없고 그리고 포트 다양화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 종목은 여기 하락 종목 579 종목 아니면 코스닥이었으면 여기 900 종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액을 진짜 자기 분수에 맞게 해야 됩니다. 저는 커뮤니티 같은 데 가도 자기 자산이 지금 10억이 있는데 한 3억 정도를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막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 글 써놓은 거 보는데 아니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투자금을 3억으로 하면은 1억 5천 정도는 금방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 3억 갖다가 플러스 50%를 낸다고요? 그게 아니죠. 마이너스 1억 5천을 찍어서 자기 자산을 순식간에 아마 1억 5천으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5월 초부터서 매매를 하셨으면은 지금 마이너스 30% 찍은 거 되게 많아가지고 반토막 난 주식도 되게 많을걸요? 5월 6일부터 우리 지수가 계속 내려가지고 종목으로 보면 40% 50% 내린 종목 엄청 많고 막 코롱 티슈진이라던가 코롱 막 이런 거 싸다고 샀다면은 그냥 거기서 마이너스 50% 때려 맞았겠죠. 이런 거 막 샀어봐요. 만약에 4월달 딱 되기 전이나 5월달 같은데 딱 샀어도 어머 이거 지금 바닥이네 이거 이렇게 반토막이 났어 하고 딱 샀는데 그냥
촥 빠지고 하한가 가고 그래가지고 낙폭과대 막 저런 거 좋아했으면 샀을 겁니다. 분명히 막 이격도 보고 뭐하고 언젠간 해결되겠지. FDA 승인 저거 다시 될 거야 막 저런 꿈꾸고 하다가는 그냥 끝장나죠. 자, 그리고 또 북한 관련 뉴스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미국의 화물선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당연히 대북 관련주는 내리죠. 여기 보시면은 뭐 아난티 당연히 내렸고, 뭐 경롱, 대유 싹 다 내렸습니다. 그러면 뭐 빅텍이 올랐을까? 아니요. 빅텍 같은 경우에는 잠깐 꼬시고 던졌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런 뉴스가 나와도 잘 안 가요. 빅텍은 뭐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하면 축포로 한번 18% 막 20% 잠깐 올리지, 뭐 예로 상한가 보내고 그러기는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아무튼 저 이 뉴스 나오고 6% 가까이 상승했고, 그 다음에 뭐 비료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늘 막 안 내린 주식이 없죠. 현대사료, 남해화학, 아시아종묘 이런 애들 했는데, 아시아종묘 같은 경우에는 더 소형주, 그러니까 소형주기 때문에 4% 이상 빠졌고, 이런 게 무서운 게 밑에 받쳐주는 호가도 없어서 내가 1억만 들고 있어도 던질 수가 없어요. 내가 1억 들고 있으면 던지려면 이 정도에서 던져야 되는데, 진짜 힘들죠. 뭐 뉴스라던가 여러분 사고 막 하나만 터져도 지금 장이 안 좋고 투심이 안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최대 주주가 매각을 했다, 아니면은 유상증자를 한다, 뭐 그런 내용만 나오면 무조건 하한가라던가 급락 나옵니다. 어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수소차라던가 이런 거에 좀 관련이 있죠. 수소 사고가 났었습니다. 수소 탱크가 이제 폭발을 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수소차도 폭발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런데, 뭐 이거는 정부나 다른 데서는 수소차 충전소 뭐 이런 거 관련 없다 하는데, 주가는 많이 내렸죠. 이지 같은 경우에 오늘 3% 정도 내렸고, 그 다음에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4%, 그 다음에 EM코리아 이런 애들 오늘 6% 가까이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조그만한 뉴스라던가 뭐 어디 뭐 공장에 불났다 뭐 이런 뉴스만 나도 지금 그냥 싹싹 내립니다. 뭐 이거밖에 안 내렸네, 하한가는 안 갔네,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공매도 치고 더 내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락이 멈추면은 거기서 이거밖에 안 내렸네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봐요. 어제 화장품주가 토니모리에서 중국이 철수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은 2%밖에 안 내렸어. AVCNC나 이런 애는 15% 내렸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역시 펀더멘털이 대단해가지고 2%밖에 안 내렸구나, 역시 아모레 짱 하면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가 아니라 원래 시총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잘 안 내리기도 하지만, 어차피 화장품주는 똑같은 섹터예요. 아모레 퍼시픽 그럼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4% 내렸잖아요. 이거 어차피 똑같다니까요. 매일 내리는데, 하락이 멈추지 않고 매일 내리는데, 뭐 지수 대비해서 얼마 안 빠지는 게 뭐가 중요해요. 매일 1%씩 빠지나 하루에 하한가 맞아가지고 마이너스 30% 빠지나, 둘 다 똑같은 마이너스 30%입니다. 특히 한 달 사이에 마이너스 30% 찍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신용을 썼으면 신용 이자도 냈을 거 아니에요. 막 한 1억 정도 빌렸다, 신용으로 1억 정도 빌렸다, 뭐 증권사에서 뭐 할인 혜택 없이 했으면 신용 이자가 뭐 한 달에 1% 2%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스탁론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업체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내가 1억에 1% 2% 막 그 정도만 돼도 한 달에 이자가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자도 내고 거기다 반대 매매도 당하고 그 다음에 돈도 날리고, 그리고 차라리 시작하자마자 하한가 한 방을 때려 맞았으면은 저 이자는, 신용 이자는 안 내고 오히려 시간은 벌고, 뭐 그 정도였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종목은 뭐 별로 안 빠졌다, 뭐 선조정 받았다, 뭐 이렇게 상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내 종목이 많이 안 빠지고 나중에 상승장 가잖아요. 그럼 내 종목은 반등이 더디고 별로 안 오르거나 시장의 관심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빠질 때 같이 빠지고 반등도 세게 먹고 뭐 그런 게 좋은데, 지금 큰일 난 게 이 화웨이 이슈가 진짜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화웨이 제재를 미국에서 지네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나라도 니네도 화웨이 제품 쓰지 마, 니네 화웨이 제품 쓰면 가만한다 하면서 이렇게 협박하는 게 문제죠. 이란 핵협상 때도 그래서 원유 같은 경우에도 니네 나라도 이란 원유 석유
수입하지 마. 이렇게 우리나라한테도 협박하고 다른 나라한테도 협박하고 이 트럼프가 지 멋대로 하는 게 진짜 나쁜 거죠. 아니 지네 나라 이익을 위해서 저러는 거 이해를 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럼 지네 나라만 해야죠. 왜 다른 나라까지 같이 동참하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그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자국민을 위하는 저런 모습을 막 보기 좋다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은 이 무역전쟁이 길어져가지고 돈 다 날리면은 아마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이슈로 인해서 지금 계속 빠지잖아요. LG U 플러스 이런 거 몇 프로입니까? 이 커다란 주식이 이렇게 빠지려면은 정말 무슨 뉴스 커다란 거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트럼프 때문에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이상 빠졌고 오늘 또 급락한 RIH 어쩌고저쩌고 RHI인가? 이 종목은 끝장났죠. 화웨이 뭐 협력사 뭐 이렇게 하면서 아니 뭐 매일 10% 이상씩 내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 빠진 게 얼마예요? 38,000원이씩 2만원 했으면은 야, 여기서 여기까지 빠진 것만 해도 마이너스 50%인데 이 회사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물론 아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거 보면은. 아휴 참 그래서 주식이 무섭고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 지금 이 영상을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4월 말에 진짜 우리 한국 증시 1%대 반등 나온 거 다 개인이 사서 오른 거고 그리고 5월달 노동절 날에 무리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니까 지금 무조건 현금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울부짖었던 그때 저도 물론 현금 확보하고 준비했었지만 그때 진짜 현금 확보 안 했으면 저 진짜 어떻게 됐을까. 진짜 무서운데 이렇게 악재라던가 무슨 이벤트라던가 뭐 주말이라던가 이럴 때는 현금 가지고 있는 게 최강입니다. 오늘 아니면은 또 내일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또 어떡할까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엔 토요일, 지지난번에는 금요일 날 미사일 쏘고 또 그랬었는데 주말에도 뭔가 이벤트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심이 매우 불안해서 금요일 날 투매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매일 사는 개인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안 했죠. 오늘 뭐 상한가 가거나 오른 종목들도 보면은 잡주예요, 잡주. 로보로보 이거 그냥 뉴스 나왔어요. 로보로보 오늘 상한가 갔는데 무슨 뉴스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로봇을 만드는데 중국의 핵심 부품을 축소한다란 이야기에 로보로보가 상한가를 갔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번에 뭐 정부에서 로봇 육성을 한다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올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뭐 올렸다고 해서 얘가 다시 뭐 신고가 가고 그러기는 별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뭐 검은 머리 외인이 산 것도 아니라 뭐 개인 애들이 그냥 조금 산 것 같다가는 아직 힘들죠. 물론 장이 좀 더 개판이 되면은 이런 것도 계속 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유니온이라던가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200종목, 100종목이 오를 때만 이렇게 갈 수 있다 했는데 오늘 얘 또 12% 상승해놓고 종가는 플러스 2%로 끝나서 잠깐 올려놓고 끝냈고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7%? 8% 가까이 상승시켜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2%로 끝났는데 이게 지금 장이 안 좋으면 이런 종목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일반적인 주식 그냥 평범하게 뭐 호텔신라라던가 아니면 신세계라던가 뭐 그냥 일반적인 뭐 KT라던가 그냥 일반적인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여러분 대부분 손실이에요. 근데 내가 뭐 현금 들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잡주에 들어가가지고 먹는다. 한두 번은 먹을 수 있겠지. 뭐 이쪽에서 사가지고 어쩌다 한번 먹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엇박자가 나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오늘 뭐 넥슨GT 볼래요? 넥슨GT 오늘 갑자기 막 10% 이상 급등하길래 와 얘네 도레미파 솔라시도구나. 음봉 나온 날 양복 뜨고 양복 나온 날 음봉 뜨고 그럼 오늘은 양복 나오겠네. 홀짝 게임 막 하면서 오늘 막 베팅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여기서 10% 이상 급등했잖아요. 그럼 이거 막 상한가 간다 막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여러분 그거 알죠? VI 같은 경우에 11.15%부터서 온단 말이에요. 이게 VI가 장중 VI가 11.15% 넘으면은 장중에 3분간 단일가에 걸리면서 멈추는데 이거 딱 단일가까지 꼬셔놓고 빼버리더군요. 와 이게 여기서 조금만 한 1% 오르면은 단일가에 딱 걸리거든요. 단일가 걸리기 전에 팍 빼버리는데 완전 쓰레기죠. 그리고 개인들 막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애들 상한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잘 꼬신 거예요. 잘 꼬신 거. 그래서 이런 거 들어갔으면 오늘 또 위에서 물려서 손실 봤을 거고
넷게임즈도 똑같죠? 제가 갔으면 넷게임즈가 안 움직이나요? 넷게임즈 움직이죠. 근데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쟤보다 탄력이 더 없어가지고 얘는 추세적으로 막 내리고 있잖아요. 쟤는 아까 신고가 갖다 내려온 거고, 얘는 오늘 8% 올렸다가 종가는 플러스 3%, 위에서 잡았으면 5% 손실. 뭐 이렇게 막 꼬셨다 내렸다 꼬셨다 내렸다 꼬셨다 내렸다 해서 엇박자 한 번 넣으면은 진짜 끝나요. 그리고 수익률도 되게 짧고, 막 아침에 한 10만원 단타로 먹어봐야지, 소소하게 먹어봐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종가에 막 급락 나오고, 그래서 마이너스 100 찍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1000만원 갖다가 막 아침에 소소하게 1% 2%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두 번 먹고 세 번째 때 급락 맞고 시작하자마자 투매 맞고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100 찍는 사람이 많지. 계속 소소하게 30만원씩 단타치고 뭐 40만원씩 단타치고 해가지고 수익이 쌓인 사람 지금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뉴스 갖다가 되게 꼬시는 게 요런 거란 말이에요. 판권 승소에서 오늘 아침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연이은 승소 소식, 주가 끌어올릴까 이러면서 찌라시를 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미르의 전설 2 중국에서 IP 승소 해가지고 한 번 재판에서 승소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2차 공판이나 뭐 3차 공판 이런 거 해가지고 위메이드가 또 이겼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승소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승소한 다음에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야.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번에 또 올라가겠구나 하고 분명히 들어갑니다, 개인들. 지금 어차피 장이 안 좋으니까 이쪽에서 막 상한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그냥 마이너스 13% 이렇게 때려 맞았죠. 때려 맞았는데 뭐야, 기관 쌍놈의 새끼들이 오늘 다 팔았네. 개인만 샀고. 그러니까 뭐예요? 지네가 레포트 쓰고 지네가 위에다가 공매도 쳐놓고 빼버리는 거예요. 참 쉽죠. 들어와라, 들어와. 개인들 지난번 뉴스 보고 또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들어오라고. 근데 얘는 호가가 얇고 되게 매매하기 힘든 종목이라서 올라도 매매하기 쉽지 않다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죠. 시장의 유통 주식을 보세요. 50% 이상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량도 별로 없고 호가가 얇아가지고 사기도 힘들고 급락 나오면 이렇게 두드러 맞고, 그래서 얘는 올라가도 잡기가 되게 힘든 주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고가 찍으면은 항상 얘는 거기가 고점이다. 신고가 찍고 빼고 또 신고가 찍는 척 하면서 빼고 막 이런 거 보고 하지 말라 계속 했는데, 오늘은 저 찌라시로 꼬셔놓고 저렇게 뺐어요. 7%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12%, 위에서 잡았으면 무려 19% 마이너스입니다. 19%, 하루 만에 19% 마이너스. 분명 호재인데 다른 종목들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쟤는 중국 저런 찌라시 뉴스 뜨고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도 아침에 가겠지. 찌라시 뜬 거가 하나 둘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이 종목은 상한가를 갖고 이 종목은 때려 맞고, 여러분이 이쪽으로 계속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찌라시 매매로 해가지고 이쪽만 계속 매매하면서 나는 승승장구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한번 성공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갖고 이쪽에서 베팅금 더 올리고 신용 쓰고 뭐 그래가지고 두 번째 때려 맞을 땐 더 크게 때려 맞아가지고 손실 보시는 분들이 태반이겠죠. 그리고 또 막 이런 것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 1900대 정치 테마주하고 수소차 움직였으니까 또 정치 테마주 움직이겠지. 이낙연 관련주 최근에 한 3, 4일 이렇게 올려주니까 이번에 또 가겠구나 하면서 또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다. 여기서 3%, 여기서 마이너스 종가가 2%, 여기서 또 마이너스 4%, 한 12% 이상을 그냥 때려 맞으면서 또 고생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막 넥슨이든 뭐든 하루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오르는 종목이 지금 별로 찾기가 힘들어요.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아예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살 수 있지만 이쪽 저쪽 따라가다가 손실만 더 크게 볼 확률이 높아요. 이것도 오늘 메릴린치 들어오고 그랬는데 단타치고 놀려고 장난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웨이가 최대 수혜는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 막 요즘 레포트 쓰고 그러면서 외국인이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샀었죠. 근데 기관은 어마어마하게 팔고 토스 리시브 하는 거라고. 얘네 공매도 쳐놓고 장난치는 거 뭐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네가 뭐 휴대폰으로 반사 이익을 거둬도 우리 백색 가전이라던가 아니면은 램, 반도체 다른 데서 적자가 날 거기 때문에 어차피 2분기, 3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대금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외국인 오늘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3일 샀던 거 하루 만에 다 팔았네. 아이고 썩을 놈들. 그리고 오늘 기관들 여기 오늘 수급이 어디로 갔나 보니까
금투가 오늘 좀 쌌어요. 오늘 누가 매수 주체였냐면은 연기금과 그 다음에 금투였어요. 투시는 또 바캉스 갔는지 안 보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또 내렸죠. 하이닉스는 뭐 화웨이라던가 애플이라던가 뭐 양쪽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졌죠. 하이닉스의 주요 고객사는 화웨이인데 화웨이 휴대폰 쓰지 말고 뭐 하지 말라. 그럼 어떡합니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는 화웨이죠. 트럼프가 미국에다만 자국민한테만 화웨이를 쓰지 마라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나라에도 쓰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레포트 보면은 3분기부터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실적이 좋을 것이다. 그 레포트는 5월 중순에 무역전쟁이 다 끝난다라는 그 시나리오에서 나온 겁니다. 무역전쟁이 5월 달에 끝나니까 이제 2분기 실적 좀 좋아지면서 3분기 때는 좀 더 좋은 실적이 나와서 3분기 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을 것이다. 요렇게 레포트가 나온 거지. 과거형입니다. 지금처럼 요렇게 화웨이 이슈에다가 미국, 중국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 달러도 올라가지고 지금 강달러 증시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내기는 정말 힘듭니다. 오늘 유가 보시면 알죠, 여러분? 유가 보시면 알듯이 유가가 무역전쟁이 길어지고 장기화들처럼 장기화된다고 하니까 5%나 내렸어요. 지금 석유 수입을 중국이 별로 안 할 것이다. 이 내용이 나오면서 이렇게 석유값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쟤네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수출해가지고 달러로 돈을 받으면은 엄청 이익이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아무튼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3분기에도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무역전쟁이 길어져서도 안 좋고 그리고 또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 GDP 발표, 뭐 경상수지 발표라던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증시가 흔들리고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나마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던 게 G20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6월 중순쯤에 반등이 막 세게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 했는데 아예 시진핑이 안 만나버리면 끝나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희망의 시나리오를 이런 걸 짜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중간선거 전략으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게 무역전쟁이 1월 말에 가속화가 됐었죠. 2월 달이니까 자 중간선거 이제 10월 달까지 버티기만 하면은 이긴다. 중간선거까지 버티기만 하면 이긴다 해서 8개월 동안 버티신 분들 어떻게 됐어요? 제가 2월 달에 말한 게 있죠. 아니 얘네가 지금 2017년도부터서 장기간에 걸쳐가면서 지금 무역전쟁 하겠다 하고 이렇게 벌려놓은 게 많은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야 없던 일로 하자 선거 끝났으니까 하고 이걸 선거용 전략으로 썼겠냐고. 사람들이 이게 다 선거용 전략이래요. 선거용 전략. 근데 선거가 끝나도 무역전쟁이 더 가속화가 됐지 해결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11월 넘어가고 이제 12월 달에 뭐 G20 정상회담 12월 1일부터 했죠. 12월 1일부터서 막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때 좀 좋은 얘기 나오다가 또 화웨이 달 얘기 나오면서 급락하고 우리나라 1월 4일날 연중 최저치 가고 미국도 연중 최저치 가고 난리 나다가 그 다음에 3월에 중국이랑 고위급 회담하고 뭐하고 하면서 증시가 오르는 척하다가 5월에 니네 중국 추가 관세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모든 시나리오가 사람들이 다 이거는 트럼프의 전략 중 하나일 뿐 금방 해결된다. 긍정적으로만 봤잖아요. 긍정적.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가지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는 항상 뭡니까? 연중 최저치.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하든 뭐 3년을 기준으로 하든 우리는 꼴찌에서 항상 1등인 나라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럽장이 개장하면서 터키가 또 전 세계 꼴찌가 됐는데 오늘 전 세계 꼴찌는 우리 코스피였습니다. 아마 이거 장 끝나면은 또 바뀔 것 같은데 지금 터키가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 꼴찌인 나라는 뭘로 더 뺄까를 생각해야지 언제쯤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별거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게 항상 그 이야기죠.
이 주식도 그렇지만 여러분 팩트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다른 데 어디 뭐 사이트나 그런 데 가봐요. 반등 나옵니다. 뭐 좋은 날 옵니다. 뭐 하면서 이제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제 뭐 RSI 지수가 지금 낙폭 과대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야 됩니다 하면서 꼬시는 새끼들은 지네는 안 사잖아요. 리딩하고 뭐 그런 애들은. 걔네는 2300대부터서 계속 바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내리잖아요. 그리고 2600대도 3000 간다 막 그러면서 꼬시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말 들었으면 지금 다 알거지 됐죠. 저는 항상 팩트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꼴찌 증시이기 때문에 꼴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뭘로 더 뺄까? 이번에 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거 하면 오를까 저거 하면 오를까? 아, 미국이 잘 나가니까 우리나라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한 예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 보신 분 있나요? 일본 여자한테 제가 말을 걸면서 이제 잠깐 이야기한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일본 여자들이 저를 되게 경계합니다. 왜? 못생겨서. 그래서 제가 가서 말을 거니까 일본 여자 2명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중단하고 휴대폰을 꺼내가면서 제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되게 분위기가 싸해지는, 예, 그런 영상이에요. 심지어 제가 화장실을 가면은 화장실 갔을 때 뒷담화하고 뭐 그런 영상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이게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말을 잘못하시거나 뭐 다른 걸 해서 그래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게 문제라고 자신감을 가져라 막 이렇게 돌려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그냥 못생겨서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소개팅도 많이 막 수백 번 해봤고 뭐 다 해봤는데, 여자들이 그냥 얼굴을 본 순간부터서 휴대폰을 만지거나 가방을 챙기거나 갈 생각을 합니다. 집에 갈 생각을 하죠. 그런 거예요. 뭐 내가 말을 잘하고 뭐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자마자 도망갈 생각부터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재밌게 하고 뭐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 친구가 엊그저께 저희 집에 놀러 왔었죠. 그리고 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영상통화도 뭐 하고 그랬는데, 친구는 영상도 보고 저를 평소에 봐왔고, 이제 소개팅이라던가 이런 거 문제점을 뭘로 뽑은지 알아요? 보자마자 모든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너 일단 탈모가 심하니까 머리부터 심어. 그리고 코 성형하고 턱도 좀 깎고 성형해. 안 그러면 너 답 없어. 팩트로 이야기해줍니다. 진정한 친구죠. 진정한 친구는 진실된 걸 얘기를 해줍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어떤 선배가 있었는데 키 작고 못생겼고 대머리처럼 탈모가 되게 심했어요. 근데 그 선배는 부모님이 결혼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해서 가연이라던가 결혼정보회사 통해서 매일 거의 소개팅이라던가 맞선 같은 걸 막 하는데 될 리가 있겠어요? 절대 안 되지. 돈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월급의 진짜 반 이상을 거기다 다 썼습니다. 그 선배한테 단 한 명도 소개팅이라던가 아니면 맞선 볼 때 야, 너 성형해 아니면은 뭐 이제 뭐 머리 심어 이런 얘기 한 명도 안 했어요. 맨날 가가지고 야, 너 정말 마음씨도 착하고 공기업다니까 회사도 좋고 정말 씀씀이도 아껴 쓰고 되게 좋은 남자인데 왜 여자들이 널 몰라줄까 이렇게 하는데, 몰라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거 팩트로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 참 옆에서 답답하던데, 팩트로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그 총대를 안 잡더군요. 근데 제 친구들은 진정한 친구라서 바로 총대 메고 바로 알려주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팩트로 알려줘야 되고, 뭐 가끔 뭐 옥동자라던가 뭐 누구누구는 결혼했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미녀와 야수. 여러분도 신기해서 그런 거를 알게 됐고 여러분이 그런 걸 기억하고 있지, 선남 선녀가 만나서 잘된 거 보면은 역시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다. 잘생긴 사람은 이쁜 사람끼리 만나고 못생긴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그냥 툭 까놓고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 성공한 사람이 10%도 안 되는데 나도 성공해야지, 성공한 사람의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의 뭐 매매일지 막 보면서 따라해보니까 어때요? 쥐뿔도 안 되잖아. 지금 뭐 주식 다 때려치고 싶고 지금 원금만 회복하면 이제 다시 주식 안 해야지 지금 이러시는 분들이 지금 태반인데 90% 이상이 다 그러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나는 성공할 거야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지금 실패한 90% 이상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즉시하셔야 됩니다. 저는 옛날부터 현실을 즉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난 게 머리 심고 성형 견적도 친구들이랑 막 뽑아보고 그랬는데 견적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월급쟁이였으면은 월급 모아가지고 뭐 저런 것도 하고 그럴 텐데, 월급쟁이가 아니라 장이 계속 어려우니까 저도 참 답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은 야간 선물이 올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 증시의 야간 선물 아니면 미국의 나스닥 S&P 500 야간 선물이 상승한다고 우리 증시에 반등이 나오거나 상승이 잘 안 나옵니다. 오늘도 보셨죠? 자, 야간 선물이 오른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야간 선물이 지금 올랐다. 외인이 매수했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거나 주식 막 사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누가 봐도 하락장입니다. 두 번째, 손절의 결정은 본인이 하세요.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뭐 주식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건 모든 건 지금 트럼프하고 진핑이한테 달렸지.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하세요. 본인이 산 주식은 본인이 매도해야 되고 본인이 매수를 해야 되지 남의 의견 듣고 주식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주식이 안 좋다고 했어. 근데 10년 뒤에 그게 올랐으면은 이 썩을 자식아 10년 뒤에 올랐잖아 하면서 따지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종목 상담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자 판단 같은 거는 본인이 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내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